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비상 걸린 일자리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제조업 부진을 중심으로 고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업 통계를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구 지역 실업률은 5%로 전국 평균 3.9%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지난 2016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입니다. 경북 지역 2분기 실업률도 4%대로 1분기보다는 0.8%포인트 떨어졌지만 9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조선과 자동차 같은 주력 업종이 침체하면서 장년층의 실업이 늘어났고 관련 산업이 집중된 대구 경북의 실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전국 시도지사들이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지역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17명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만난 자리의 주제는 일자리 대책이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강력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청년 일자리에 집중했습니다.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어 일자리 5천 개, 미래차와 로봇, 의료와 물, 에너지 등 5대 미래 전략 사업에 젊은 층이 선호하는 10,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산업구조 혁신의 기반은 구축되었습니다. 이거 그냥 있는다고 이 기업들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개 전략을 대구시 전역을 신기술 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 내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대구와 경산대학 16곳과 손잡고 5대 전략 사업에 각각 20억 원씩 지원해 앞으로 4년 동안 혁신인재 2,000명을 배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는 9월 18일 16개 지역대학과 100개의 혁신기업 그리고 대구에 있는 지원기관과 대구시가 혁신인재 양성 협업선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인구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웃 사촌 시범마을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월급 받는 청년 농부 제도를 만들어 집과 어린이집, 의료시설 등을 갖춘 공동체 마을을 만들면 일자리와 청년 유출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단의 대책을 안 하고는 애겨 놓는 마을이 안 된다. 그래서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을 만들겠다. 또한 경로당 2곳에 도우미 1명씩을 두면 어르신들의 복지를 해결하면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면서 경로당 행복 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만 개 넘는 일자리가 바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버스기사의 임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경기도 공공 일자리 모델과 임금은 적지만 집과 의료 등의 복지를 제공하는 광주 일자리 모델,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 통합 방문 서비스 모델 등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의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내년 정부 예산을 두고 대구 경북에서 말이 많습니다. 정부 예산 규모는 커졌고 예산이 늘어난 지역도 있는데 유독 대구와 경북이 홀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경상북도 안병윤 기획조정실장과 예산 홀대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신문 1면이나 사설에 보면요. 대구 경북이 지역 예산 홀대를 받았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상북도가 TK만 깎였다, 홀대다, 패싱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한 9% 증가된 반면에 우리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경북의 예산은 총 3조 1,635억 원으로 18년도 예산에 비해서 839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좀 증액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상북도의 원자력 관련 예산이라든가 지진 방제 관련 경상북도가 핵심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이를 본다면 좀 미흡하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자극적인 뭐 TK 패싱이다 이렇게 네. 해야 될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뭐 예산이 줄긴 했지만 뭐 패싱이나 홀대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다 이렇게 말씀이신데 뭐 다른 지역의 부산이나 광주, 대전 뭐 이런 지역을 본다면 사실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또 그런 늘어났습니다. 부분을 본다면 경상북도에서 설명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경상북도 사업이 주로 그러니까 도로, 철도 등 부족한 SOC를 확충하는 것들로 중심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 예산안에 SOC 관련 예산이 한 2.3% 줄었습니다. 네네. 또한 이제 우리 경상북도가 작년도에 완료된 도로, 철도 SOC 사업들을 보게 되면 한 1조 이상 규모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예산 신청할 때 1조 5천억 정도를 작년보다 적게 신청했습니다. 네. 그러나 한 1조 5천억이 적게 신청한 가운데서 한 839억만 줄었다는 것은 사실 확보율에서는 작년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국비 예산이라는 게 내년 도민들의 살림살이와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깎인 예산을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경상북도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목매고 있는 사업이 지역 SOC 사업하고 그 지역 성장을 이끌어내는 R&D 사업일 겁니다. 네. 지역 SOC 사업이 이제 좀 확보가 좀 저조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국회 간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시킬 여지가 있다고 합의된 내용이고 또한 정부에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대거 확충을 하겠다는 걸 감안하게 되면 심의 과정에서 많은 액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추가 확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D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금년도 신규로 세포막 단백질 연구 분야, ICT 디바이스, 백신 상용화 관련 부분 신규 사업이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네. 또한 구미의 5G 테스트베드 사업도 아마 신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R&D 분야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국회 심의 과정을 말씀하셨는데요. 뭐 대구 경북을 본다면 절대 다수당이 이 한국당인데요. 뭐 국회의원들 뭐 당연히 어깨가 무겁겠습니다만 뭐 경상북도에서도 그러한 정치권을 압박하는 노력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가 기반을 하고 있는 한국당이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제 그 국회의원들께서 지역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 주민들께서 뭐 다시 당선시키지 않는다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인식되었으면 좋겠고 그 호남의 그 국회의원들이라든가 호남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야당인 경우에도 사실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네. 이 부분을 같이 벤치마킹해서 국회 대응을 효율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미 선산농협 조합장이 뒷돈 1억 원을 받았다가 구속됐습니다. 아는 사람 땅에다 한화로 마트를 짓고 세금도 떼먹을 수 있게 도와준 대가였습니다. 이 조합장은 구미 시의원 3번의 시의회 의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구미 선산농협은 한화로 마트가 들어설 땅을 지난 2016년 외부 컨설팅을 통해 정했습니다. 새 조합장 63살 A씨가 1년 뒤 취임하면서 터 선정은 없던 것이 되고 결정이 뒤바뀝니다. 돈을 2천만 넘어 들여가지고 컨설팅 했는 거는 묵살 당하고 엉뚱한 부지를 그것도 더 비싸게 주고. 새 조합장은 구미 선산읍 이 주유소 터를 새로운 사업 부지로 정하고 땅을 44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대가로 조합장은 땅 주인에게 뒷돈 1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땅 주인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유령 법인을 만들어 매매값을 24억 원 낮춰 세무당국에 가짜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양도세 4억 2천만 원을 줄였습니다. 농협조합장과 상무가 땅 주인이 양도세를 빼돌리도록 묵인하고 도와준 셈입니다.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 형태다. 수사 기관에서 봐도 아주 좀 재질이 나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미시의회 3선 의원의 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A 조합장의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 토착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영진 대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5일 대구시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했습니다. 권 시장은 또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차가 빠져 운전자와 함께 탄 자녀가 숨졌습니다.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산시 용성면의 공난리 한 저수지에 차량이 빠져 차에 탄 운전자 56살 A씨와 딸 32살 B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는 갓난아기를 버려둬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8살 A군과 19살 B양에게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 태어난 남자아이를 18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숨지자 패딩 점퍼와 수건 등으로 시신을 감싼 뒤 경산 인적이 드문 산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는 대구은행이 비자금 조성과 채용 비리를 저지르는 동안 8조 원에 이르는 시금고는 제대로 운영했는지 감시하기 위해 대구시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칙엔 시금고를 선정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조항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운영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MBC가 집중 보도한 대구은행 채용비리 관련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18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지역기획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오늘 서울방송회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대구 MBC가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집중 보도한 검찰 감시 100일의 성과, 대구 최대 기업 바로 세우다를 수상작으로 시상했습니다. 대구 MBC의 윤태호, 김은혜, 마승락, 한보욱, 이승준 기자는 대구은행 채용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대구은행장 선정 문제를 지속해서 비판함으로써 큰 권력을 상대로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이라는 성과를 얻어 언론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늘원전 4호기의 주 급수펌프 출구 밸브가 고장나 내일 오전부터 발전이 정지됩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울 4호기 증기 발생기에 물을 공급하는 주급수 펌프 3개 중 1개의 출구 밸브가 고장나 오늘 새벽 4시부터 출력을 줄이기 시작해 내일 오전 10시쯤 발전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출구 밸브 고장에 따른 조치로 원전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미 정해진 예산보다 821억 원 늘어난 8조 258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비롯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어린이집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등의 48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스포츠 융복합 산업지원센터 건립,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플랫폼 구축 등의 9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 한재봉 부장판사는 독서실 업주 A씨가 독서실 이용료를 내리라고 한 교육청의 교습비 조정 명령이 부당하다며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이 명령한 교습비 하향 조정에 합리적 근거가 없고 일률적으로 이윤을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이른바 프리미엄 독서실을 개업한 A씨는 한 달 독서실 이용료를 교육당국이 정한 금액보다 7만 원 정도 많은 18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신고하자 교육당국이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